오늘은 여름 생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안에 이제 여기 보시면 논이 보이시죠? 논에 사는 생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교구들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논은 지금부터 약 3200년 전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논농사를 지었는데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사는 여러 가지 생물들이 논에서 적응을 하면서 이 논에 많은 생물들이 살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논습지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계속 할 건데요. 그러면 논과 논습지가 과연 뭐가 다를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조금은 다릅니다. 이때까지 최근 들어서는 논은 화학비료라든지 농약을 쓰면서 이 벼를 키우다 보니까 논에는 많은 생물들이 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생물들이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유기농 농업 등으로 인해서 많은 생물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치지 않는 이런 논을 갖다가 이제 논습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고 보면 논과 논습지는 같은 것은 아니죠. 오늘은 이 논습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습지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쌀을 주는 곳이죠. 이제 벼가 자라는 곳이고, 두 번째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치지 않는 논들은 거기에 사는 벼라든지 거기에 미생물들이 물을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논 밑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지하수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공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또 물이 있기 때문에 기후도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함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도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다양한 생물들에 사는 생명의 터전이 되기도 합니다. 논은 과연 그러면 어떤 모습들을 하고 있을까요? 1년의 모습들을 한번 보게 될 건데, 첫 번째 이제 3월달입니다. 3월달은 봄 야생화라든지 여러 생물들이 이렇게 살게 되죠. 5월달이 되면 이제 물을 대기 시작합니다. 물을 대면서 이제 물 속에 사는 생물들이 자라게 되죠. 6월달이 되면 이제 조그마한 모들이 신겨는 모내기를 하게 되고, 7월달이 되면 이제 벼들이 막 자랍니다. 그 다음에 8월달에는 이제 벼꽃이 펴요. 벼꽃이 피고 그 무렵에는 또 물을 빼서 뿌리가 더 땅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달에는 이삭이 맺히고 10월달에는 이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달에는 또 이런 베고 나서 이렇게 황량하게 보이지만은 그래도 생물들이 살아가는 털어서 논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과연 논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정말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6,900종 정도의 논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거 다 이야기 드리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부 조금만 주로 보이는 여러 생물들만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고둥같이 생긴 우렁이 종류들인데요. 요즘 보면 이렇게 분홍색의 다양한 알덩이들이 논 주변에서 많이 보입니다. 이 애는 외국에서 들어온 왕우렁이라고 하는 애들이고요. 우리나라 토종은 이 논우렁입니다. 논우렁이는 알을 몸속에서 부화시켜 가지고 몸속에서 부화돼서 새끼로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왕우렁이가 더 많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또 물달팽이 종류들이 있는데요. 물달팽이는 다른 고둥하고 다르게 뚜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살고 있는데 아주 많은 개체수들이 살아서 물속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징그럽죠. 하지만 이런 실지렁이라든지 거머리, 이런 환영동물들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생물들도 그 논 흙 속에서 다니면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이런 생물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풍년새우라든지 긴꼬리 투구새우, 그리고 조개벌레 같은 이런 생물들은 특이하게도 논에서만 살 수 있는 생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물들이 알을 놓고 이제 겨울이 되면 땅이 말라야지 다시 그 다음에 부화가 됩니다. 물이 계속 고여 있는 곳에서는 이런 생물들이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들은 모내기가 끝나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보였다가 또 한두 달 정도 지나게 되면 사라지는 이런 생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는 잠자리들, 아주 많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암수가 짝을 지어서 물속에서 살다가 우화가 돼서 이제 어른으로 이렇게 다시 하늘을 날아다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그마한 습지에 가보면 조그마한 잠자리들이 보이는데 이런 잠자리들을 실잠자리라고 합니다. 실잠자리의 유충들도 물속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린재류인데 이런 애들은 사냥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이렇게 빨아먹어요. 게아제비 물고기 잡는 거 보이시죠? 이런 생물들이 살고 장구애비라든지 그리고 물자라. 물자라 등에는 이상한 뭐 동글동글한 게 있죠. 이 물자라는 수컷입니다. 이게 아빠가 이 알을 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방개 종류인데요. 이 물방개 종류들은 어렸을 때하고 어른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특히 어렸을 때는 아주 이 포식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다른 걸 잡아먹기보다는 이제 죽어 있는 것 갖다가 이렇게 뜯어먹는 이 청소부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물땡땡이류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이 보면 아주 무섭죠. 그 다음에 이제 파리류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강가라든지 습지에 가보면 막 얼굴에 막 날아다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깔따구입니다. 깔따구. 우리가 막 뭐 파리라 해서 하는데 파리는 아니고 이 깔따구라고 하는 애들이 물속에 사는데 이 애들이 이렇게 물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흙을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애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 애는 조금 깨끗한 물에 사는 깔따구고요. 이 애는 조금 물속에 산소가 없는 곳에서 사는 깔따구입니다. 그래서 피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런 색깔이 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논에 또 물고기들도 상당히 많이 살아요. 미꾸라지나 미꾸리 같은 경우는 겨울 되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도 궁금했는데 보니까 땅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드렁어리라는 이런 짱어같이 생겼는데 이런 애들도 땅속에 파고 들어가서 물속에 있다가 이제 봄이 돼서 모내기가 되면 이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붕어라든지 이런 애들은 물을 모내기 때 물을 댈 때 같이 이렇게 논에 들어와서 이렇게 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좋아하는 개구리들 있죠. 청개구리라든지 참개구리. 최근에는 또 황소개구리들도 보이는데 이런 개구리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고요. 또 그 올챙이들도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때까지 생물들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 생물들이 과연 제가 궁금했어요. 이 농약이 치는 데하고 농약을 치지 않는 곳, 유기농 하는 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날까를 이렇게 좀 해봤는데 제가 있는 하포천 습지생태공원 주변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은 그냥 물만 이렇게 담아 놓은 곳입니다. 옛날에 둔벙이라고 말하던 곳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2007년도부터 유기농 농업을 해서 계속 뭐 10년 넘게 지금 유기농 농업을 하고 있는 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조그만하게 이제 유기농 농업을 이제 시작한 곳이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된 곳. 그리고 농약을 치는 곳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10년 정도 이제 유기농 농업을 한 곳은 38종의 생물들이 이렇게 관찰이 됐는데 농약을 친 곳은 8종밖에 안 되죠. 이렇게 생물들은 농약과 비료에 의해서 아주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논에 사는 생물들을 이렇게 포스터로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생물들이 과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를 아이들과 조사하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정말 복잡하게 얽혀져 있죠. 이거 이제 먹이 거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먹이 거물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 논 생태계가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면서 다른 뭐 참가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논이 살면 우리나라의 자연도 산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논은 우리나라의 국토의 약 11%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논들이 지금은 대부분 다 거의 99% 이상이 지금 현재 농약과 화학 비료를 치는 그런 논입니다. 하지만 친환경 농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11%가 아까 논에서 논습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더 많은 생물들이 살 수 있게 됩니다. 보통 한 가족이 한 달에 한 10kg 정도의 쌀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일반 쌀은 한 3만 원 정도 한대요. 무농약 쌀은 한 37,000원, 유기농은 한 45,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쓴 거와 유기농을 먹는 거에는 한 15,000원 정도 차이 나죠. 한 달에. 그러면 우리가 1인당 한 2,000원만 추가하면 무농약 쌀을 먹을 수 있고요. 4,000원만 하면 유기농 쌀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쌀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밥을 많이 먹게 되면 농민은 아까 3만원 받는 것보다 45,000원 받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고, 우리는 건강한 쌀을 먹어서 좋고, 그 다음에 자연은 다시 거기가 습지로서 되살아나서 아주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운동이 결코 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먹는 밥 하나만, 쌀만 좀 바꿔줘도 많은 자연이 이렇게 되살아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면 저희 그 하포천 습지 주변에서 이렇게 체험하는 모습들인데요. 이렇게 논을 친환경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런 다양한 아이들과 함께 체험도 할 수 있죠. 왜냐? 그 안에 사는 생물들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체험도 하고, 아이들 모습도 참 예쁘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또 열심히 이쪽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이렇게 또 살펴보고 있네요. 제가 말씀드린 이제 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1차로 마치도록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체험을 했을 때 과연 이제 체험만 하고 끝나게 되면 조금 많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체험을 하면서 이 체험을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없을까 해서 다양한 논에 사는 생물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따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렇게 소금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물자라, 알을 지고 있는 아빠 물자라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노누렁이, 기어가는 노누렁이, 그 다음에 거기에 두꺼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또 많은 호랑거미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논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 논생물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고 난 후에 이제 마무리 학습으로 다양한 교구들을 통해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논생물의 생태라든지 그리고 모양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교구를 만들었는데, 사실 저희가 생태 교육을 한 지 한 20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체험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게 그 주제에 딱 맞는 이런 체험 교구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체험하고 나서 만들기들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구를 거의 지금까지 한 500종 정도 만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오늘 일부를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물 위에 이제 소금쟁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뒤에 있는데, 예쁘게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네임펜, 그리고 뭐 우드락본드라든지 목공풀 등을 사용을 하면 눈을 붙이거나 할 때 이게 좀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다리 2개, 그 다음에 몸통 위에 덮을 거, 그리고 다리는 하나 다리당 2개씩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4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다리 2개, 그 다음에 눈알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안에 보면 소금쟁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했던 논습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소금쟁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모양까지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거는 그냥 버리시지 마시고 간직하면서 소금쟁이가 어떤 건지 이렇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금쟁이를 만들어 볼 텐데요.
자, 몸통에 있는 이 종이를 떼어내면 여기 이제 접착력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 먼저 다리를 붙일 거예요. 자, 다리를 붙였을 때 여기에 점이 2개 있죠. 이게 이 다리를 붙이는 자리예요. 여기다가 하나를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쪽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2개를 붙였죠. 붙이고 여기에 보면 또 앞에 다리가 있죠. 다리는 앞쪽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붙여주시고 이제 여기 위에 보면 하얀 또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띄어서 여기 몸체 위에 그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다리 끝에 붙일 것들이에요. 여기도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스티커로 되어 있어서 스티커를 떼시고, 그 다음에 다리 끝에 이렇게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하고 여기 위에다가 같이 하나를 해서 2개를 꼭꼭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붙었죠. 자, 또 나머지도 똑같이 합니다. 소금쟁이는 참 물에서 걷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죠? 그만큼 몸이 가볍고 이 다리 끝에 털이라든지 기름이 있어서 물에 잘 뜨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상당히 무서운 아이들이에요. 곤충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찔러서 먹으면서 그 몸속에 있는 걸 녹여가지고 빨아먹게 돼요. 무섭죠? 자, 이렇게 해서 다리를 이제 다 붙이면 일단 전체적으로 몸통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조그만한 눈알이 있죠. 동글동글하게 굴러다니는 눈알이 있는데 이쪽 끝쪽에 보면 양쪽에 2개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우드락 본드를 조금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눈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물 위에 뜨지가 않죠. 그죠? 물 위에 뜨지가 않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방금 전에 만들어진 우리 소금쟁이를 물 위에 한번 띄워볼까요? 자, 물 위에 띄우게 되면 짜잔! 물 위에 잘 뜨죠? 이렇게 물 위에 뜨게 되면 이 물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조그만한 곳이지만 논이라든지 아니면 연못 같은 데서는 다양한 놀이를 더 할 수 있겠죠. 바람을 불어주면 다른 곳으로 이렇게 달리기도 할 수 있어요. 마치 소금쟁이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친구들과 또 같이 재밌게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